12월 25일 날 제가 이 학원에서 한 7, 8년 수업을 하다 보면 고3만 올출이야. 고3만 올출이고 바쁘신 분들이 그분들이라. 자, 그래도 우리는 나왔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합시다. 자, 40번부터 한번 볼게요. 40페이지. 순서가 이제 지수 배웠고 로그 배웠고, 당연히 지수랑 로그를 배웠으면 이제 그걸 좌표축에 그림을 그리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배울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아마도 삼각함수의 정의까지 될 거야. 그러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정의, 조금 더 나간 학교가 삼각함수 그래프가 될 거고. 자, 뭐 지수함수는 심플합니다. 여기 다 나와 있죠. y는 a의 x제곱꼴을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a의 x제곱꼴. 이런 애들이죠.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지수 쪽에 변수가 와 있으면 돼요. 지수 쪽에 변수가. 근데 이거랑 반대로 예를 들면 이렇게 와 있다. 이 변수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어. 이런 애들은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하지. 1학년 1학기 때 1차면 직선, 2차면 2차 함수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2에서 3차 다항함수, 4차 다항함수까지 배울 거고, 우린 지금 이쪽에 집중할 텐데, 첫 번째는 전제 조건을 잘 보셔야 돼. 이 밑은 1이 아닌 양수다라고 했어요. 양수인데 1이 되면 안 된대. 이 아래쪽에 와 있는 a의 x제곱에서. 근데 왜 1이 아닌 양수냐면, 만약에 1이다 라고 하면 얘는 x에 뭘 집어넣더라도 y가 뭐 나와요? 1 나오죠. 1은 아무리 거듭 제곱해도 1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지수함수가 아니라 다항함수 중에 상수함수라고 불러야 맞겠지. 예, 맞습니까? 그러니까 밑은 1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밑이 음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언젠가도 제가 예시를 들었지만 이거는 좌표축에 그려낼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그리려고 노력을 해볼게. 자, 그리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 0일 때는 무슨 값 나올까? 마이너스 2의 0제곱은 1이죠. 모든 수의 0제곱은 1입니다. 1일 때는 어디 지나죠? 1 집어넣으면? 관심? 2일 때는 어디 지납니까? 4 지나겠지. 그릴 수 있어 보여. 얼핏 보면 그릴 수 있어 보이는데, 이런 애들은 정수일 때는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x가 2분의 1 같은 애면 허수가 나오지? y값이. 자, 이 평면 직교좌표에 있는 모든 점은 실수점의 순서상이에요. 우리가 복소수 시간에는 사실 수의 범위를 확장하긴 했지만 대부분 실수를 데리고 놀고 실수만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급 수학, 뭐 복소수의 극좌표 이런 걸 배우지 않는 이상 허수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함수에서. 그릴 수가 없죠. 그럼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건 약속이 아니라 당연히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밑은 음수가 되면 안 돼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지수 법칙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아. 여기 다 써놨지. a가 1이면 상수함수이므로 다항함수이고, 음수이면 그릴 수 없는 경우가 생기니까 밑은 양수여야 되고 1은 되면 안 된다라는 게 지수함수고요. 자,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로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면 이 자리, 이 지수 자리에 수1에서 배우는 내용은 지수 자리에 x에 관한 (1차식일) 때만 그래프 개형 배울 거야. 이 지수 자리에 2차식이 오거나 3차식이 오더라도 지수함수는 맞습니다. 지수함수는 맞는데 그건 1학년 때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이과생들만 미적분 시간에 그래프 그리는 걸 배울 거고,
물론 최대 최소를 구할 땐 여기 2차식이나 3차식이 올 때도 있어요. 그때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살펴볼 테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y는 a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리고 그걸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해볼 거야. 저 표준형을 먼저 그리고 당연히 직선도 당신들 맨 처음에 배울 때 이걸 먼저 그려봤어요. 그죠? 그리고 확장을 했고 2차 함수도 얘를 먼저 그리고 확장했습니다. 원의 방정식도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원을 기준으로 중심 옮겨보고 반지름 바꿔보고 그랬지. 맞니? 오늘 유독 피곤해 보이는데? 1월 떡국들은 먹었습니까?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 오늘 우리 11시에 흥민이 형 경기를 하는데 맥주나 마시면서 좀 팀을 옮겼으면 좋겠어. 조금 너무 우리 흥민 손을 배제하는 게 아닌가. 사실 운동선수로서 30이면 거의 꺾이는 나이라서 지금 옮겨야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좋은 팀원이 있다면 더 잘할 텐데. 자,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제가 한번 그려볼 텐데, 자, 그렇게 죽을 것 같은 표정을 하지 말고. 저도 힘들어. 나도 밥을 못 먹고. 제가 주말에는 첫 끼를 저녁 7시에 먹거든. 내가 더 힘들어. 자, 잘 봐. 그리고 제가 몇 개 메모하셔야 되는 내용을 말씀도 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지수함수를 그릴 텐데 여러분들이 미분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이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지든 그 명확한 설명 같은 거 없습니다. 점 몇 개를 찍어보고 예상할 거예요. 점 몇 개를 찍어보고. 그럼 첫 번째는 제가 얘를 그려볼게. 2x제곱. 2x제곱이면 0일 때는 어디 지납니까? 1. 자, 제가 좌표를 먼저 한번 표시를 해놓을까? 뭐 4까지는 갈 일도 없겠지만. 자, 그럼 얘는 0일 때는 1 지납니다. 그죠? 1일 때는 어디 지납니까? 2 지나겠지. 이건 뭐 상식이 있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2일 때는 4 지나죠. 자, 이 세 점은 지금 확실히 지납니다. 지나는데 머릿속에서만 생각을 해봤을 때 x가 점점 커지면 2의 x제곱이니까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선형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도 문제 없지? 그 다음에 음수일 때도 한번 해볼게. 이거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디 지납니까? 2분의 1 지나겠죠? 자, 여기 지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점을 4개나 찍어봤는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히 x의 큰 값을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계속 함수값은 크게 나올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작은 값을 집어넣는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x에 뭐 한 마이너스 1000을 집어넣는다. 그래도 이게 0은 될 수가 있을까요? 0은 될 수가 없고 여전히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x에 어떤 실수를 집어넣는다라고 해도 이 함수값은 0이 될 수 없고 음수도 될 수가 없죠. x축 위쪽으로밖에 함수값이 안 나옵니다. 그럼 제가 대충 그래프 개형을 예상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맞습니까? 그럼 첫 번째 중요한 거. 제가 그림을 점을 몇 개 찍어보고 예상을 해봤더니 죽었다 깨나도 만나지 않으면서 한없이 가까워지는 직선이 보이네. 이거 뭐라고 하니? 분수함수 시간에 배웠죠? 점근선.
번째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이렇게 이 x축이 점근선이죠. x축이 점근선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y는 0이지. x축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맞지? 일단 음수는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가 1단원에서 약속한 지수법칙에서 아무리 작은 음수를 대입해도 이 지수식의 값은 무조건 양수예요. 무조건 양수란 얘기는 함수값이 이 아래로는 찍힐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계속 작아지긴 하지.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돼? 모순적인 상황인데 계속 작아지긴 하지만 얘랑은 만나지 않는 이런 파란색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하고, 자, 그럼 제가 밑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가 볼게. 이번엔 3의 x제곱을 그려봅시다. 자, 3의 x제곱도 0을 집어넣으면 어디 지나요? 1. 1을 집어넣으면 3. 근데 점 2개만 찍어본다라고 해도 상식이 있다면 2의 x제곱보다는 3의 x제곱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겠죠. x가 커질 때. 그러니까 훨씬 더 급격하게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디 지납니까? 3분의 1이죠. 아까 이게 2분의 1이었으니까 얘보다는 조금 작아야겠지. 맞아? 나 지금 뭐 대단한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전 몇 개 찍어봤어요. 찍어봤더니 여전히 3의 마이너스 1000제곱도 양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x값을 집어넣더라도 이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그래프 개형을 예상이 가능하죠. 맞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지수함수의 특징은 반드시 지나는 정점이 있어요. 2의 x제곱이든 3의 x제곱이든 4의 x제곱이든 그 점이 몇 콤마 몇이겠니? 0,1. 0,1은 즉 지수가 0이 되는 좌표 0,1을 반드시 지난다. 이 두 개가 지수함수의 앞으로 그래프를 그려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모든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존재하고 반드시 지나는 정점이 있다라는 거. 맞습니까? 자, 이제 제가 그림이 복잡해질까봐 또 그리진 않겠지만 머릿속에서만 생각해 볼게. 4의 x제곱이면 얘보다 더 빨리 증가하겠지. 4의 x제곱이면 1일 때 4를 지날 테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에이, 왜 원이 돼? 안으로 감기면 안 됩니다. 맞아? 자, 여기서 하나 적어. 모든 지수함수는 밑이 커질수록 이게 직선이랑 비슷하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보시면 됩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 이게 마치 원의 중심 같은 놈이죠.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고 밑이 커질수록 반시계. 이게 빨리빨리 안 되면 밑이 아주 평화롭게 2, 3, 4라고 주어질 리가 없잖아. A, B, C라고 주어질 수도 있고 뭐 루트 2가 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프 개형이 어느 게 더 밑이 큰지 바로바로 알아차리셔야 돼요. 밑이 커졌더니 회전, 회전, 반시계로 점점 돌아가겠죠. 자, 이게 뭐 국어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는 얘기야. 밑이 커질수록. 자, 참고. 직선도 밑이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아, 밑이 커진대. 직선도 기울기 커지면 무슨 방향 회전이죠? 반시계 방향 회전입니다. 직선도 기울기 커질수록. 양수면 이렇게, 음수면 이렇게.
직선도 기울기가 커지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라고 기억하셔야죠. 모든 도형 중에 직선은 기본이야. 결국 지수함수랑 직선, 로그함수랑 직선, 원이랑 직선을 살펴보기 때문에 직선은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자, 그럼 지금 이 경우는 제가 흰색, 핑크색, 연두색으로 그린 세 가지 경우는 밑이 1보다 큰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죠. 지금 칠판에서 보면. 근데 밑이 1보다 작으면 케이스가 좀 달라요. 양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0보단 커야 되겠고, 왜냐하면 제가 얘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얘는 x의 큰 값을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작아지지. 2분의 1은 거듭 제곱하면 계속 작아집니다. 내려가야 되죠, 이쪽에. 맞습니까? 자, 보면 이 그래프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예요. 이거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 이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2의 x제곱에 x자리에 뭐 집어넣은 거야?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거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y축 대칭 이동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놈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얘가 나와야겠지. 아니면 점을 집어넣어 보셔도 되고요. 집어넣어 볼게. 0이면 1 지나는 거 똑같습니다. 그죠? 얘는 근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1일 때 2가 나오지. 이 몇 번만 보시면 돼. 1일 때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 지나겠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전히 지수식이니까 이 위에 떠 있어야 되죠. 이 파란색이 2분의 1 x제곱이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그려보면, 자, 3분의 1 x제곱이다. 얘도 결국은 3의 마이너스 x제곱 아니야? 그럼 3의 x제곱에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니까 y축 대칭 이동한 거죠. 아니면 직접 점을 집어넣으셔도 되고, 0일 때 1 지나고요, 마이너스 1일 때 3 지나고, 1일 때는 3분의 1이니까 얘보다 아래쪽에 쳐져 있어야 되고. 아이고, 그림이 점점 복잡해진다. 이렇게 그려지겠지. 노란색. 됐어? 그래도 제가 수학 선생님 중에는 성의 있게 그림 그려드리지 않니? 성의 있게 그려드려야 당신들이 알아먹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밑이 1보다 크면 이거를 한글로 무슨 함수라고 그래? 올라가는 증가함수. 오케이. 밑이 0에서 1 사이면 내려가니까 감소함수죠. 네, 맞습니까? 감소함수 맞지? 자, 이거 여전히 성립하나 봅시다. 밑이 커지면 반시계로 회전하는 게 성립하나 볼게. 3분의 1이 큽니까? 2분의 1이 큽니까? 2분의 1이 더 큽니다. 그럼 여전히 밑이 0에서 1 사이에 있어도 밑이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커지면 반시계로 돌아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반시계라고 기억을 해. 밑이 커지면. 근데 당연히 밑이 1보다 계속 커지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밑이 1보다 크면 그냥 증가함수 중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감소함수 중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자, 됐죠? 자, 그럼 점근선이 존재한다. 하나 뭐 책에 나온 내용 추가만 하면, 다항함수랑은 좀 다르게 정의역이 모든 실수에서 정의됐을 때 지금 얘는 실제로 나오는 함수값이 0보다 위로밖에 안 나오죠. 치역이 제한이 되죠. y가 가지는 값들의 집합을 치역이라고 하는데, 치역은 집합의 표기법으로 표기하셔야 된다라고 했고,
자, 이렇게 되겠지. 0보다 작은 값 안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자, 되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제가 지수함수를 다 그려봤어요. 1보다 큰 애 2개 그려봤고 0에서 1 사이인 애 2개 그려봤고, 이걸 기본으로 이제 우리가 남은 게 평행이동, 대칭이동이겠죠. 평행이동, 대칭이동. 자, 됐습니까? 혹시 정리하실 부분이 있으면 잠깐 정리하시고. 제가 추가로 몇 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나오면 뭐 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만 안 나오지. 자, 41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41페이지에 제가 모든 문제를 지금 다 풀 건 아니고, 그럼 이제 이런 애들은 어떻게 그릴 거냐. 이런 애들 어떻게 그리지? 자, 이런 애들 그리는 법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 실제 함수라고 이름 붙은 단어는 다 그림만 잘 그리시면 됩니다. 그게 1순위예요. 얘는 이게 기본형이겠지. 얘를 얼만큼 평행이동한 게 이거죠.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x자리에 x-1 집어넣었으니까. 자, 근데 이걸 매번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살펴볼 거냐? 그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그래프 그리는 순서를 말씀드릴게. 자, 하나만 더 써볼까요? 얘는 얼만큼 평행이동해야 되죠?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해야겠지. 맞습니까?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게 2의 x제곱을 그리고 맨날 평행이동을 할 거냐? 복잡하겠지. 복잡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만 살짝 메모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 이건 뭐 책에 나와 있지. 책에는 이렇게 글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수함수 결국은 그려내야 돼요. 그리는 순서를 말씀드릴게. 자, 이제 머릿속에 잘 생각을 해봐. 지수함수는 결국은 증가나 감소 두 개밖에 없죠. 어떤 면에서 보면 2차 함수보다 쉽습니다.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런 구간이 생기는데 얘는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거나야. 그지? 그럼 1번 순서는 뭘 해야 되냐? 점근선을 먼저 찾아야 돼요. 자, 근데 딱 보고 점근선을 어떻게 구할 거냐? 라는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점근선은 지수식을 0이라고 봤을 때 y값을 점근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왜인지 한번 볼게. 저는 이 함수를 기준으로 볼게요. 다 지우고 헷갈리니까. 자, 얘를 0이라고 가정하면 뭐 나오죠 지금? y는 1 나오죠. y는 1이 점근선입니다. 근데 왜인지 생각을 해봐. 왜냐면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 자, y가 1이 점근선인 게 이 그래프를 그리면 y는 1이랑 교점이 없어요. 왜냐면 얘가 1이 되려면 이게 뭐 나와야 되지? 0 나와야 되지. 맞습니까? 근데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있습니까? 없죠. 이 말은
이 지수함수를 그렸을 때 y는 1이랑 교점이 없다는 얘기죠. y는 1이랑 교점이 있으면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이 있을 거 아닌가. 근데 이 전체 식이 1이 되게 하는 x값이 없어요. 전체 식이 1이 되려면 이 지수식이 0이 돼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심플하게 외우셔도 됩니다. 자, 점근선 구하는 건 지수식을 0이라고 했을 때 y값이에요. 오케이? 이거 할 수 있겠지?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니니까. 두 번째는 아까 순서 똑같습니다. 점근선이랑 뭐가 중요하다고 했지? 정점. 반드시 지난 0,1. 근데 아까는 0,1이었다는 게 0이라는 그 x좌표 자체가 지수가 0일 때 값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x만 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정점을 찾으셔야 돼요. 정점 구한다. 정점이 어디냐? 얘는 지수식이 아니고 지수자리. 지수가 0일 때 x, y 좌표가 정점입니다. 오케이? 오늘 뭐 문제는 제가 못 풀어도 상관없어. 일단 개념 설명을 먼저 드리는 거니까. 이 결석한 분들은 알아서 보고 오겠지. 제가 올려드리긴 할 텐데. 자, 세 번째 과정은 자 이제 여기까지 해볼게. y는 1. 이게 점근선. 맞죠? 지수식 0이라고 했을 때 y값. 그 다음에 지수가 0이라고 했을 때 x좌표, y좌표. 얘가 0이 되려면 x가 얼마? 1. 그죠? x가 1 집어넣으면 2의 빵제곱 플러스 1이니까 y는 2지. 그러니까 1,2는 무조건 지나야 되지. 지나잖아. 맞음? 용철아? 살아있어야 돼. 여긴 지나야겠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세 번째는 근데 케이스가 두 개입니다. 점 하나를 더 구하셔도 되고 두 번째는 밑을 보고 판정하셔도 됩니다. 뭘 판정하냐? 증가냐? 감소냐 판정하시면 돼. 어떤 지수함수를 데려와도 미지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면 다 그려낼 수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다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점 하나 더 구할게. 아무거나 당신들 편한 점. x에 2 집어넣으면 y값 얼마죠? 3. 맞지? 자, 그럼 지수함수 우리가 그려봤는데 지수함수가 뭐 이렇게 병신같이 그려지진 않지. 이 두 점 지나면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라는 거 알 수 있고 얘랑은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적절히 이쁘게 그려내시면 되죠. 적절히. 맞죠? 근데 밑을 보고 판정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밑을 봤더니 2잖아? 증가함수죠. 그냥 2점만 찍고 바로 올려도 되겠지. 네, 됐습니까? 전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이 세 가지 과정이면 못 그릴래야 못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는 건 제가 문제로 연습을 해볼 거고 문제 연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개념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도 말씀드릴게요. 문제 못 풀겠다. 일단 빔 끄자 그냥. 아니 저 펜 들어가는 소리가 제가 신경 쓰여서. 자, 이제 주의할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주의.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 자, 지수식이랑 지수함수는 다릅니다. 지수함수는 왜 뭐가 다르냐? 지수함수는 엄연히 정의역에 제한이 있죠. 예를 들면 지수식 이런 거
이런 걸 보면 얘는 지금 지수식 중에 밑이 얼마죠? 2입니다. 그죠? 얘는 밑이 얼마죠? 4입니다. 근데 지수 함수에서는 예를 들면 두 놈을 한번 살펴볼게. 지수 함수에서는 이걸 밑이 2인 지수 함수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변형을 해보면 2의 세제곱의 x제곱이죠. 이렇게 봐야겠지? 맞음? 그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수식에서는 무조건 아래 써있는 애는 걸 우리가 밑이라고 읽는 경향이 있는데 지수 함수에서는 식을 한번 바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바꿔야 되냐? 지수 함수에서 밑은 지수에 있는 x의 개수가 1일 때 기준이에요. 이걸 밑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책에 특별히 설명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구하셔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 함수를 봤을 때는 밑이 8인 지수 함수라고 보셔야 돼. 밑이 2가 아니라. 오케이? 자, 하나 더 물어볼게. 왜 이렇게 읽어야 되냐? 얘랑 얘는 평행 이동해서 겹쳐낼 수 있습니까? 있을까 없을까? 자, 하나 더 물어볼게. 이거 평행 이동해서 겹쳐낼 수 있습니까? 평행 이동만? 없죠? 이거 평행 이동해서 겹쳐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도 겹쳐낼 수가 없어요. 왜? 그래프의 증가하는 그 곡률 자체가 다르지 훨씬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절대 이 둘은 평행 이동해서 겹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해되셨으면 얘는 밑이 몇인 함수로 봐야 될까? 9로 보셔야 됩니다. 왜? 3 곱하기 3의 2x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되겠죠, 결국. 밑이 9인 지수함수입니다. 자, 이걸 첫 번째 차이점을 조금 메모를 해주셨으면 하고, 이게 문제에 어떻게 녹아내져 있냐라고 하면 보기가 막 주어져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하여 겹쳐낼 수 있는 함수를 찾아라 라는 얘기는 밑이 같은 함수 찾으라는 얘기야. 근데 지수식에서의 밑과 지수 함수에서의 밑이 다르다고 했지. 지수 함수에서의 밑은 이게 기준입니다. 다 여기를 1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아래 써있는 애가 밑. 그래야만 겹쳐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제가 설명할 부분만 설명드리고 뭐 새해 첫날이니까 빨리 끝나게 되면 빨리 끝낼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고, 자, 두 번째는 이제 평행이동의 관점과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실제 문제 풀 때는 이 두 번째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근데 내신보다는 사실 모의고사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 모의고사에 요 근래에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저는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 자, 잘 보시오. 하나 물어볼게. 일단 가르쳐드리기 전에. 이거 두 개 평행이동하면 겹쳐낼 수 있습니까? 뭐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겹쳐낼 수 있지. 왜? 4가 2의 몇 제곱? 제곱.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하면 돼? 마이너스 2만큼. 자, 여기서부터 잘 봐. 평행 이동해서 겹쳐낼 수 있습니다. 이 두 함수는. 맞죠? 그럼 겹쳐지는데 뭐 어쩌라고요? 제가 그려볼게. 평행 이동해서 겹쳐내는 게 끝이 아니에요. 겹쳐내는 게 끝이 아니고 여기서 출제자들이 당신들에게 기대하는 건 이 간격이 항상 얼마로 똑같을까? 거리니까 2로 일정하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평행 이동해서 겹쳐진다는 얘기는 교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둘은. 교점이 절대 없어. 이렇게 생긴 놈을 이렇게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절대 우주 끝까지 가도 교점이 없습니다. 교점이 없다라는 거 알려주는 것과 그래프 사이의 간격 알려주는 거예요. 이 간격 알려주는 거잖아. 맞아. 이걸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생깁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그림이 하나 주어지죠. 직각삼각형이래. 근데 이거 어버버 하고 있어. 어버버 할 이유가 없어. 이게 얼마 무조건? 2. 이런 거 어버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 어떤 학생들이 있냐, 보통 수학을 좀 한다, 직관이 좋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한 번만 봐. 자, 얘랑 얘를 보면 똑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더 큰 값이 나오죠. 왜냐하면 같은 2의 x제곱에 4를 곱하니까 뻥튀기 돼서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냐면 2의 x제곱이 이렇게 그려지면 얘는 앞에 4나 갖다 곱했으니까 더 빠르게 증가하니까 이렇게 올라가겠네. 맞아, 틀려?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된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야 지금. 오케이? 머릿속에서 대충 생각해 봤을 때 함수값이 훨씬 크게 나오네? 더 빨리 증가하겠네? 더 빨리 증가하니까 만나겠네. 이게 아니라고. 제가 지금 식으로 분명히 보여드렸죠.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런 디테일한 내용은 책에 없지만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이 부분은 제가 문제를 몇 년을 풀었겠니? 고등학교 때까지 한 30년은 풀었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출제자가 당신들한테 기대하는 거고.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꼬아서 내볼게요. 조금 또 꼬아서 내면 또 다 틀리죠. 겹쳐낼 수 있어 없어? 평행이동에서. 겹쳐낼 수 있다. 겹쳐낼 수 없다. 난 집에 가고 싶다. 뭐야, 니네는 구경꾼 이온이야? 화학에 나오는? 반응에 관여하지 않고. 어이구. 밑 같습니까? 다릅니까? 컸잖아. 같으면 평행이동하면 겹쳐내진다고 안 된다고? 겹쳐내집니다. 밑이 같으니까. 그럼 여기서 또 의구심이 드는 게, 아니 이게 4 같은 애는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아니 그럼 얘랑은 뭐 어떻게 평행이동하는데요? 라고 하는데, 까먹기 전에 메모만 해두시오. 5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좀 불쾌하지 여기서부터. 이거 5 맞죠?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에서 얘랑 같으면 이거 내려 쓴다며. 내가 왜 이렇게 썼어? 그럼 밑이 4로 통일이 됐으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4의 5만큼 평행이동하면 이거지. 네, 맞죠? 그럼 여기서 당신들이 잘 해야 되는 건
이거 5는 4의 거듭 제곱이 아닌데? 둘은 안 겹쳐지겠지 뭐 임의로 판정을 하시면 안 되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밑이 같으면 평행 이동하면 다 겹쳐내지는 겁니다. 오케이? 앞에 불쾌한 숫자가 써 있다고 겹쳐져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얘랑 얘랑도 겹쳐집니까? 그럼? 겹쳐집니다. 바로 나와야 돼요. 밑이 똑같으니까. 오케이? 자, 이제 거의 다 왔어. 여기까지 정리됐지? 세 번째 제가 이 부분에서 당부하고 싶은 건, 이건 쉬워요. 금방 끝납니다. 자, 식의 정리. 이렇게 만약에 돼 있으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아니 이게 뭐야? 지수함수가 2개 곱해졌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리를 하셔야 돼. 2의 2x제곱은 4의 x제곱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3분의 1의 x제곱이죠. 맞지? 여기까지 돼? 그러면 둘 다 x제곱 x제곱이니까 지수법칙에서 얘네 둘이 곱하고 x제곱 하면 되지. 맞습니까? 맞죠? 이거 밑이 몇인 지수함수야 그럼? 3분의 4인 지수함수니까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이고, 이걸 보고 얼척없이 얘는 밑이 4고 얘는 3분의 1인데 해 어떡하죠?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 정리를 먼저 하라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수법칙 같은 거 다 1단원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자, 맞죠? 제가 좀 설명을 하다 보니 조금 길어졌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최상반이니까 그렇다고 제가 과제를 안내 드릴 수는 없고, 딱 여기까지만 합시다. 304번. 로그부터 304번까지.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그 뒤쪽은 좀 과제를 내드리고 싶어도 필수 예제를 하나도 같이 못 풀어서 개념 설명